RM이 힙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에픽하이의 플라이를 듣고 난 이후라고 한다. 랩으로 이렇게까지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이 노래를 3,000에서 4,000번 정도 들었다고 한다. RM은 데뷔 전 정글 라디오나 힙합 플레이어 등지에서 런치란다라는 이름으로 작업물을 올리는 아마추어였다. 런치란다라는 이름의 유래는 예전에 랩을 처음 알려준 친구와 함께 키우던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캐릭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중학교 시절이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직접 작사한 랩을 힙합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며 활동했는데 그 당시 중학생이면서도 수준급의 실력과 포텐으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같은 시기에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아티스트로는 블락비의 지코와 민혁 등이 있었고 넉살처럼 힙합씬에서 꾸준히 입지를 다진 사람들도 있다. 당시 런치란다가 커뮤니티에서 꽤나 유명했는지 RM이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한 후 걔가 런치란다였어 하고 놀라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RM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게 된 것은 슬리피의 추천 덕분이었다고 한다. 2010년 RM의 랩을 우연히 들은 슬리피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피독에게 그를 소개한 것이다. 슬리피는 당시 RM에 대해 본선 대회에서 중3인데 랩을 너무 잘해서 번호를 일단 받았다. 솔직히 제가 굉장히 자극을 받았다. 어른들보다 잘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RM은 슈프림보이, 키도, 11 등의 대남협 멤버들과 방탄소년단 연습생으로 함께 들어갔는데 방시혁 대표 프로듀서 역시 RM의 첫인상과 랩 실력을 보고 랩 괴물이라고 말했고 힙합 그룹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RM은 방탄소년단에서 나이 순으로는 중간이지만 리더를 맡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로그에서나 트위터에서도 가장 먼저 공개된 멤버이기도 하다. RM과 같이 들어왔던 슈프림보이, 키도, 11 등의 대남협 멤버들은 힙합 그룹에서 아이돌 그룹으로 노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탈퇴했기에 남아있는 팀에서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었다. 애초에 방탄소년단이 꾸려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멤버이며 나이에 비해 생각이 많고 언변도 좋아 리더로서 적합한 멤버임에는 틀림이 없다. RM은 매우 뛰어난 작사 실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방탄소년단 그룹의 음악 작업 시 메인 작사 담당으로 거의 모든 곡의 작사를 맡고 관리하고 있다. 직설적이고 사회와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내뱉는 슈가와는 달리 은유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가사를 주로 쓴다. 이는 RM이 랩을 시작한 계기인 에픽하이의 타블로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타블로 또한 가사의 메시지를 많이 숨기는 편이며 섬세하고 은유적인 비유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잘 짜인 라임과 비트와의 조합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강점이며 미국 흑인 영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한국어와 영어를 섞은 라임 조합을 짜는데도 능숙하다. 가사의 영감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얻는다고 한다. RM은 진과 함께 방탄소년단 댄스 양날개를 맡고 있다. 진이 어색한 움직임으로 양날개 타이틀을 차지했다면 RM은 방정맞은 움직임과 자아를 가진 듯 자유롭게 움직이는 신체들이 특징이다. 본인도 자신의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하는 듯하다. 과거에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래퍼의 방향이 확실했기 때문에 연습생 시절 래퍼가 춤을 왜 춰야 하는지에 대해 반항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 수긍한 후 결국은 춤을 추게 되었고 한 번은 춤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다가 아버지의 설득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RM에게 춤이란 인생 최고의 도전이라고 한다. RM은 어려서부터 힙합에 빠져 곡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공부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RM의 아버지께서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독학으로 공부하여 토익 점수 850점을 획득했고 중3 때는 탭스 797점을 받아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다. 연습생 생활을 하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모의고사에서 전국 1.3% 안에 드는 수재이기도 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검사했던 IQ가 표준 편차 24 기준으로 148이었다고 한다. 문제적 남자 초기 멤버로 활동했을 때 전국 모의고사 시험 결과가 전체 1등급으로 나왔으며 고려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RM은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도 유명한 멤버이다. 외국인 또는 교포 출신이 없는 방탄소년단 내에서 유일하게 영어 구사가 가능하다.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 길지 않은 국내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이다. 일상 대화는 물론 외국에서 열린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인터뷰나 외국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멤버들에게 질문을 통역해주고 다시 멤버들의 대답을 통역해주는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 앨런쇼에서 자신의 영어 교사로 미드 프렌즈를 소개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전 시즌 DVD를 사다 주어 한글 자막, 영어 자막, 무자막 순으로 시청했다고 한다. 2019년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기자 2명이 RM과 멤버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영어로 방귀 좀 낀다고 한 사람들은 물론 영어권 원어민들도 이해하기 힘들 수준의 속도와 문장 등으로 질문했다. 그럼에도 RM은 질문의 핵심을 완벽히 파악해 적절한 대답을 내놓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멤버들의 증언에 따르면 RM의 성격은 응답하라 1994의 쓰레기와 판박이라고 한다. 일할 때 빼고는 덜렁대는 성격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그에 비해 성격은 소심한 편이라고 한다. 댓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멤버로 모니터링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본인이 인정하기도 했다. 김네티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드립이나 유행어 등도 많이 알고 있으며 자주 사용하기도 한다. 웬만한 사이트는 거의 다 본다고 본인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댓글들도 잘 확인하는 편이고 눈여겨보고 잘 기억해둔다고 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5초 안에 써놓은 댓글에 5시간 5일 동안 고민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덜렁대는 성격과 더불어 분실이 잦다. 본인의 소지품은 당연하고 빌린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가끔은 물건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다고 한다. V앱 예능 본보야지에서 멤버들과 함께 북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시작부터 개인 소지품을 하나하나 흘리더니 기어코 여권을 분실하기도 했다. 이후 분실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한 것인지 다른 멤버들도 하나같이 물건을 흘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여권을 잃어버린 RM은 결국 촬영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강제 조기 귀국해야만 했다. RM은 자타공인 파괴의 신으로 손만 대면 멀쩡하던 물건이 부서지고 고장난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분실 능력과 함께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멀쩡하던 화장실 손잡이, 냉장고 문짝, 선글라스 다리 등을 부수며 작업 중이던 파일을 날려먹기도 한다. 멤버들은 이러한 RM의 파괴 능력에 대해 요리를 하면 음식이 타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팬이 탄다고 말하기도 했다. 데뷔 전에는 하루에 7개의 물건을 망가뜨린 적도 있다고 한다. 슈가는 RM 옆에 있으면 수명이 단축될 거라고 놀리기도 했다. 파괴 능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멤버들은 RM에게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2가지는 요리와 운전이라고 한다. RM에게는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중학생 때는 여동생이 너무 싫었다고 한다. 슈키라에서는 여동생을 골탕 먹이려고 비오는 날 집에 있는 우산을 몽땅 들고 나간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사이가 좋다고 한다. 또한 V앱에서 여동생과 학창시절 컴퓨터를 하는 것으로 자주 싸웠다고 한다. 여동생은 부모님이 집을 비웠을 때 RM이 컴퓨터 한 것을 이르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화가 난 RM이 여동생이 하던 빚을 바닥에 풀어버렸다고 한다. RM은 코골이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멤버들뿐 아니라 이전에 방탄소년단 후보 연습생 중 하나였던 11도 인정한 사실이다. 자고 있던 위층의 진에게 코골이 때문에 시끄럽다며 베개로 쳐서 깨우곤 정작 본인은 잠들자마자 엄청난 소리의 코골이를 하며 잤다는 일화도 있다. 최근에는 이 심한 코골이의 원인이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때문인지 과거 본보야지와 브이라이브에서도 양압기를 사용했던 것이 알려졌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다고 한다. RM은 가수 유나의 팬이다. 종종 방탄 트위터 계정에 유나에 관한 트윗을 종종 올릴 정도로 유나를 좋아한다. 그러다 결국 2020년 1월 6일 발매된 유나의 미니 5집의 1번 트랙 윈터플라워의 피처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성덕이 되었다. 유나의 인터뷰에 따르면 방송국을 오닥하며 자주 인사를 하게 되었고 서로가 팬이라 언젠가 곡 작업을 함께 하자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유나가 RM에게 같이 작업을 하자고 했고 RM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작업을 하기 위해 유나가 곡의 세계관과 내용들을 정리해 장문의 메일을 보냈으나 RM이 읽을 거라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 뒤에 장문의 답신이 와서 매우 놀랐다고 한다. 힙합씬에서 인정받는 탑급 래퍼들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발전할 여지가 많은 RM이지만 바쁜 팀 활동 와중에도 꾸준히 믹스테이프를 내는 등 힙합 아이돌로서 보여준 열정과 진지한 자세 덕분에 평론 쪽이나 래퍼들 사이에서는 고평가받는다. 음악평론가 김봉현에게도 호평을 받았고 힙합하다 원이라는 책에서는 42명의 한국 래퍼들 중 한 명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발매한 믹스테이프는 미국 스핀 매거진에서 선정한 2015년 베스트 힙합 52 중 48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 앨범에 수록된 솔로곡 페르소나는 에픽하이의 타블로나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에게 샤라웃을 받기도 했고 타이거 JK의 마지막 앨범의 인터뷰에서 같이 작업했던 RM을 고평가하는 등 래퍼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했다. 데뷔 초 힙합 아이돌을 내세우고 랩몬스터라는 다소 공격적인 예명으로 활동한 탓에 RM은 많은 안티들과 힙합 리스너들의 주 공격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현재도 그의 역량과 실력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RM의 음악과 랩 스타일은 호불호는 갈릴지언정 개성과 장점도 분명하며 이 사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진지하고 철학적인 생각으로 본인만의 음악을 만들어내려 노력하고 끊임없이 고뇌하는 자세야말로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 아닐까요? RM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